안녕하세요. 남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3과정 신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소화기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먹는 즐거움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먹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을 하고 구강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이어지는 신체 기관입니다. 인체는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물을 통하여 얻게 되는데요.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영양소로 만들어서 흡수되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이나 림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소화기관은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이동을 시키는데요. 많은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화액 분비를 통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물,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점막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의 기능은 크게 조절 기능과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그리고 흡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는 구강과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동안 저장하고 일부 소화작용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는 해부학적으로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부분, 분문부라 그러고요. 거기에 이렇게 쭉 쳐져 있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위저부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체부, 몸통이죠. 그리고 이제 유문동, 우리가 엔트룸이라고도 하는데, 전전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모여 있다가 유문부,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이 유문부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는데요. 분문부는 식도 조임근, 즉 식도 괄약근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음식물이 이제 식도에서 위로 지나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 괄약근이 탁 막고 있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나 위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위저부는 왼쪽으로 누웠을 때 위의 가장 아래에 해당되는 부위로 식도를 지나온 음식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소화효소 및 염산을 생성하는 벽세포, 파리에탈셀이라는데 이게 다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체부는 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위의 중심 부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위체부에는 세로 방향의 위주름이 있는데요. 이 주름은 위의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위체부와 유문부, 십이지장 들어간 입구 사이를 유문동, 전전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위궤양, 위염, 그다음 위암도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를 이제 우리가 또 내시경 할 때 자세히 잘 보죠. 그리고 이제 유문부는 위에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해서 소화된 음식물을 샘창자, 즉 십이지장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관에는 타액선, 간, 췌장 등이 도관으로 연결이 되어 소화액을 위장관 내로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 괄약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담즙 및 췌장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조절해주는 곳인데요. 담당은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을 보관하는 곳이고, 췌장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에서 흡수된 물질들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간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또 해독을 시키기도 하고 좋은 것들은 모아서 우리 몸 전체적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소화하여 체내로 흡수하게 되는데요. 소화에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라는 것은 큰 덩어리를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으니까 잘게 부숴야 되는데요. 구강에서의 저작작용, 그 다음에 위나 장에서의 연동운동 및 분절운동이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는 타액, 위액, 장액 등에 의해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분해를 하는 건데요. 이런 소화 효소 작용을 통해서 소화가 되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요. 간이나 담낭, 췌장은 이렇게 소화를 돕는 성분을 생성하고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동운동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마치 파도를 타듯이 페리스탈시스 연동을 하고 하는데요. 음식물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축 운동을 하고요. 소화관 근육층인 환상근과 종주근이 교대로 수축 이완을 하면서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분절 운동은 창자의 약 1에서 5cm 길이의 짧은 분절이 수축 이완하는 운동으로 환상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장을 여러 마디로 나눕니다. 이 분절 운동에 의해서 소화물이 더욱더 분쇄되고 또 소화액과의 혼합이 촉진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음식물은 앞뒤로 섞이게 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상피와의 접촉을 길게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거의 흡수가 되고요.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과 일부 미네랄만이 흡수됩니다.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은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침에도 있어요.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췌장에서 또 아밀라제가 대량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단순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위에서는 펩신, 췌장에서는 트립신과 같은 단백질도 분해 효소가 나와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지방은 담즙산에 의해서 1차로 분해가 되고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소화효소의 분비기관, 소화효소의 종류와 분해산물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물의 소화에는 다양한 소화효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소화액에 섞여 분비되는데요. 소화액에는 침과 위액,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우리 이 담즙산은 사실은 소화효소는 아니고요. 담즙산의 작용은 지방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서 장 운동을 통해 지방을 미세 입자로 분해하고 그리고 지방 분해 효소인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합성된 담즙산은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분비가 그때 이제 되는 건데요. 1차적으로 이제 지방을 분해를 하고요. 이 담즙산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한 후에 회장, 소장의 가장 하부 부위인 회장에서 90% 이상 이제 흡수가 돼서 재활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담즙산의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 글루카곤 등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련된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비계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소화효소를 또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속하기도 하는 기관입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 아미노산, 또 수용성 비타민 등은 장세포를 거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방산, 글리세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등은 소장의 림프관인 암주관, 파일 덕트라고 하는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대장에서는 수분 흡수, 그 다음에 일부 미네랄의 흡수가 되고요. 식이섬유 올리고당의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화기관이 비교적 건강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소화기관의 건강 문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또 만성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계실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 등의 문제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 보건복지부 발표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장암 발생이 남성 66.8명, 여성 46.3명으로 2012년보다 2.5배가량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사실은 위암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이미 대장암 발생률이 위암 발생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활의 변화가 주 원인인데요. 한 예로 1980년대 대비 2018년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섭취량이 5배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소화기관의 건강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녹색 선은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빨간 선은 대장암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량과 대장암 발생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 섭취 부족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대장암 환자의 23.5%가 변비 증상이 있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균을 의미하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또 하고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장 운동 촉진, 유당불내증 개선, 장관 면역 증진, 항생제나 중금속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체내에서 비타민 B군, 비타민 K, 면역 물질 등을 생성하고 소화효소를 합성하여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은 소화기관의 산성화를 통해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에 관여를 해서 이 경로를 억제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두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점성이 있고요. 과일, 구하거, 해조류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을 흡수해서 젤을 형성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는 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부피가 팽창하는 특성 덕분에 포만감을 증대시키고 장에서 당분, 콜레스테롤 등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 현미, 채소 등의 질긴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변의 양을 늘려 빠른 변의 배출을 돕고 유해 요소 등의 장벽 접촉을 줄이고 빠른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장의 정장 기능에 기여합니다.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착해서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식이섬유 모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하기도 하고요. 이때 담즙산도 흡착을 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담즙산이 이제 배출이 되면 담즙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담즙의 원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또 여기 담즙을 만든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육류 섭취가 많아지면서 사실 대장암의 발병률이 늘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담즙산의 원인이라고 해요. 이 담즙산은 대장까지 오게 되면 장을 자극해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를 이용을 해서 단세지방산을 생성을 하는데요. 단세지방산은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를 합니다. 즉 식이섬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포만감을 유발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 과정에서 당분도 흡착하여 배설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의 증식을 돕는 성분을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이런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식이섬유가 가지는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비타민 U인 메칠메치오닌 설포늄 MMS가 있는데요. 이 MMS는 위장 점막의 복구 및 유지, 위산가다 분비 억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 소화성 궤양 개선에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알파파, 시금치 등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깻잎에는 피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피톨은 암세포만 찾아가서 제거시키는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병원성 대장균이나 다른 병원성 균을 제거하고 또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깻잎에는 피톨 외에도 ETA, 에이코사트리에노익 액시드, 엽록소, 베타카로틴 등이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네랄 중 칼슘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45세에서 79세의 남성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칼슘 섭취량과 대장암의 관계를 평균 6.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칼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과 비교해서 대장암 발생률이 32%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미노산 역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아미노산 중에서 회복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L-글루타민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계실염 등 염증성 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는 몸속으로 음식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까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올바르게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한 소화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소화기계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